이제 곧 우리의 명절, 구정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노자의 지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일 도입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직장이라는 이름의 전쟁터에서, 자녀라는 이름의 책임감 속에서, 체면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성취라는 이름의 깃발을 들고, 속도라는 이름의 채찍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잡는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다고 여겼으며, 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고, 늘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손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었고, 멈추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바람처럼 흩어진다는 것을. 직장은 퇴직과 함께 사라지고, 자녀는 자신의 길을 가며, 건강은 예고 없이 흔들리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노자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단단해야 합니까? 당신은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습니까? 이 상선약수, 물처럼 사는 삶. 노자의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입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 왜 하필 물일까요? 왜 산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물일까요?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스스로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골짜기로, 사람들이 피하는 웅덩이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자신의 존재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나무도, 꽃도, 사람도, 짐승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강은 산을 깎아 계곡을 만듭니다. 젊을 때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꼭대기를 향해, 1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어쩌면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은 곳은 패배가 아닙니다. 낮은 곳은 오히려 넓은 곳입니다. 모든 강이 결국 모이는 자리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정상에는 혼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는 여럿이 모입니다. 서로 기대고, 섞이고, 함께 흐를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높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계곡 깊은 곳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여유에서 옵니다. 더 이상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천천히 흐를 수 있는 자유에서 옵니다. 물은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지게 됩니다. 환경에 맞춰 변하지만 본질은 잃지 않습니다. 노년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되 자신의 본질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물처럼 사는 삶입니다. 삶,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기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의 몸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마른 나무는 쉽게 부러집니다. 바람이 불면 꺾이고 눈이 쌓이면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가지는 바람에 휘어져도 다시 돌아옵니다. 눈이 쌓여도 살며시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하려고 애썼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어른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부모는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참고, 버티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못했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단단한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강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부드러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나약함도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오히려 여유입니다. 부드러움은 자신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부러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굳어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은 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노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손주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배우자가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예전 같으면 단단하게 굳어 판단하고 꾸짖고 바로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귀 기울입니다. 부드러움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단단함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지만 부드러움은 상대의 자리에서 세상을 봅니다. 사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훌륭한 자녀.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더의 시대였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래서 늘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했습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동창과 비교하고, 남동생과 비교하고, TV 속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빛났던 순간은 크게 가진 날이 아니라 따뜻하게 웃었던 날이 아니었습니까? 자녀가 처음 엄마, 아빠 하고 불렀던 그 순간, 배우자와 손잡고 걷던 어느 저녁, 친구들과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웃던 그 시간.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집도 작았고, 차도 없었고, 통장 잔고도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노년은 비교를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교는 폭력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늘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노년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1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속도로, 내 보폭으로 걸어도 됩니다. 남보다 적게 가졌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사람이 더 부유합니다.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늘 더 원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작은 방에 살아도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저녁 식사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5. 비움의 철학. 노자는 그릇을 예로 듭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라도 안이 꽉 차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쓸모 있는 이유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벽과 기둥만 있고 빈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경력을 채우고, 명예를 채웠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비어 있으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비울 수 있는 특권의 시간입니다. 자존심을 조금 비우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누군데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만큼 한 사람이 하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사실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과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고, 솔직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고집을 조금 비우십시오. 내 방식이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경험으로는. 물론, 오랜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손주 세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면 그들과 멀어집니다. 고집을 비우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에게서도 배우고, 새로운 것에서도 배우고, 심지어 실수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미움을 조금 비우십시오. 평생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생기고, 서운한 일도 생기고, 화날 일도 생깁니다. 누군가는 나를 배신했고, 누군가는 나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미움을 품고 살면 미움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병듭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몸이 아프고, 내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미움을 비우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담을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6. 노년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노년의 품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노년의 품격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말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토론장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게를 가집니다. 그가 조용히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많이 아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시하는 순간 품격은 사라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지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리를 만듭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니? 내 생각은 어때? 그리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수가 줄어들 때 생깁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알려야 했고, 자기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판단이 느려질 때 생깁니다. 젊을 때는 빨리 판단해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누고 흑백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압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옳아 보이는 것이 때론 그르고 그른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상황은 미묘하고 진실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노년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먼저 궁금해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노년의 품격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여유에서 생깁니다. 물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며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물처럼 사는 사람은 세상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다들 왜 이렇게 변했어? 하며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은 하고 한탄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만은 평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처럼 살려는 사람은 그냥 흐릅니다. 강물처럼, 계곡물처럼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묵묵히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면서 주변을 살립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 풀이 자라듯 품격 있는 노년이 머문 자리에는 평화가 자랍니다. 그가 있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가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게 됩니다. 7. 마무리 메시지.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로 들으면 이해했고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것은 인생의 단계입니다. 젊을 때는 공자처럼 세상을 배우고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청장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노자의 길도 필요합니다. 노자는 공자와 달랐습니다. 공자가 해야 한다를 말했다면 노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를 말했습니다. 공자가 예와 법도를 강조했다면 노자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공자가 적극적 실천을 말했다면 노자는 무의자연, 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짐을 말했습니다. 두 길은 다르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공자의 길을, 후반부에는 노자의 길을. 이제 잡았던 것을 조금 놓으십시오. 손에 쥐었던 명함, 자리, 권위, 체면,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정상을 향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흐는 삶을 살겠다. 물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많이 흐른다 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조용히, 묵묵히,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노년은 바다가 되는 시간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도, 흐린 물도, 차가운 물도, 따뜻한 물도 모두 품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넓습니다. 가장 깊지만 가장 관대합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어쩌면 바다처럼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그냥 품는 것. 젊은이의 패기도 품고, 중년의 고뇌도 품고, 세상의 변화도 품고, 나 자신의 불완전함도 품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주먹을 펴십시오. 이제 조용히 흐를 시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